안녕하세요. 아제이스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빌딩 같은 시설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비원 혹은 저와 같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시설관리직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법에서는 이분들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업무 성격상 심신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고용환경은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 소속이거나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계약 만료 시점에 꼭 알아야 할 법적 쟁점들을 확실한 근거와 함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속한 위탁관리 회사 본사에서 직원들한테 자격증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저는 혹시나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면은 그쪽 관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요청이 진행된 이후 며칠 정도 지났을까? 그리고 나서 계약 종료 확인서를 서명해달라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인데, 계약 종료하는데 이견이 없다. 회사에서 계약 종료하는데, 그런 내용이죠. 저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아니, 계약 종료 확인서 그게 단지 형식적인 절차든 아니든, 아니, 왠지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라는 소속감을 일부러 없애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명했다면 그 형식은 합의해지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은 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건데, 나중에 이게 쟁점이 됐을 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본사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입찰에 필요하니까 기계설비 유지 관리 경력 증명이 한 명이 필요하다, 추가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순간 전 기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젊은 친구랑 제가 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의 태도를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땐 관리자로서의 마인드와 역할이라는 이 바보 같은 생각,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져 있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연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이런 거지 같은 자리마저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다면, 이거 정말 내가 불쌍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은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1년 단위 계약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 역시 계약 갱신의 문제죠.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법원이 갱신 대기권이라는 것을 매우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즉,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회사는 계약 만료 최소 30일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죠. 하지만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게 회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정적 절차나 리스크 관리일 뿐입니다. 법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니죠.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30일 전 통보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은 갱신 대기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당해고 시비를 미리 피하기 위한 대비책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통보를 했던 60일 전에 했든 우리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건 단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 법적으로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회사의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서면, 문서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절대로 합리적인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연령차별로 인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갱신 거절을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는 사업 폐지 혹은 용역계약 종료 등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근로자라면 회사가 객관적인 귀책 사유나 경영상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은 갱신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당장 생계에 대한 걱정이 앞설 거예요. 이럴 때 큰 힘이 되는 것이 실업급여, 구직급여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점은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먼저 재계약을 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근로자 본인이 저는 그냥 그만둘래요. 이렇게 거부하고 퇴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계속 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발적 퇴사로 대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간혹 회사에서 계약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억지로 자발적 퇴사 처리를 유도하거나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비해서 근로자분들은 회사가 보낸 계약 만료 통보서나 관련 문자 메시지, 이메일 같은 증거를 꼭 확보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 시에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감당 근로자분들은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분들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히 몇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하다가 65세를 넘긴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4세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가 66세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아파트 경비나 미화와 같은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중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근로 단절 없이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일했다면 65세를 넘긴 상태에서 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단 하루라도 고용의 공백이 생기면 아쉽게도 신규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으로 분류돼서 실업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고용 승계 시에 근로 단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즉 감당 근로자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를 볼 때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대표적으로 제한되는 세 가지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하루 8시간을 넘겨서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1.5배 가산수당 없이 기존 시급의 100% 임금만 받게 됩니다. 또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개근하더라도 유급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따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휴게시간 규정이 완화됩니다.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와 같은 엄격한 휴게시간 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충분히 휴식시간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감단근로 승인 자체가 감시나 단속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적용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지켜야 할 중요한 권리들도 남아 있습니다. 감당 근로자라고 해서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사장님도 그리고 근로자도 반드시 지키고 챙겨야 할 중요한 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감당 근로자도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 3가지. 연장 근로 수당은 제한되지만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일하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더 받으셔야 해요. 이 수당은 감당 근로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핵심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연장 근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연장 근로의 내용인지를 따지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는 연차 수당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휴일분 임금에 실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100%를 합쳐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저도 근로자의 날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수당이 따로 나온 걸 보고 이런 게 있나? 이걸 뭐 법에도 없는 걸 챙겨줄 리도 없는 회사인데 하고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법정에서 가장 뜨겁게 쟁점이 되는 게 휴게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서는 분명히 무급 휴게 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하면서 일을 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보다 그 시간에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명목상 휴게 시간이었더라도 회사나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언제든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휴게 공간 없이 경비실 등 근무 장소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경우, 또 무전기나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며 사실상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웠던 경우,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택배 수령 또는 외부인 통제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만약 이렇게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못 받는 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지, 관리자의 업무 지시 문자나 녹취 기록, 그리고 당시 발생했던 입주민 민원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평소 이런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시콜콜 따져서 그 시간에 임금을 보전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합리적으로 너무 모나지 않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너무 시시콜콜 따진다면은 우리의 입지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 한 장에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계가 달려있다는 사실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계약 갱신 기대권 분쟁과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 예고와 서면 통지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분들께서는 특히 만 65세 전후 고용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과 야간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등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존중할 때 시설 관리를 비롯한 모든 일터가 훨씬 더 평화롭고 건강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